교수님께서 사진을 준비하셨습니다. 저 사진은 뭐냐면 문화방송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2021년 보도 내용입니다. 네네. 국정원 요원이 촌 국정원 출신 사람인데 네. 홍형이라는 분인데요. 네. 일본에 가서 일본 극우하고 통하고 있고 또 국정원에서는 그 사람에게 또 자금을 제공하고 있었던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쪽의 극우의 대표 조금 다른 사진, 여성의 사진, 사쿠라이 요시코라고 하고요. 네. 이 사쿠라이 요시코는 2006년에 일본 극우 인사들하고의 대담 속에서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뉴라이트는 당시는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2006년. 뉴라이트는 원래 포스였는데 좌파로 전향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쪽에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진영을 다 알고 있고 그 전략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편이 된다면 일본 극우의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바로 그 다음 해 2007년 이명박 정권에서는 뉴라이트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국정교과서에 뉴라이트 사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나 다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돼가지고 뉴라이트나 일본 극우 쪽에서도 약간 조바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진보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3년 정도 아직 남아있다. 물론 중간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남아있다. 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라고 해서 대거 그 윤석열 정권 관련 기관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제 임명되기 시작된 거 아닌가. 이거 제 견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뉴라이트의 핵심들은 과거에 운동권 출신들이 상당히 있고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진보 진영의 이제 생리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야말로 이제 전향했다라는 표현도 맞겠죠. 가서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새로 포장을 해서 친일 사관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게 키워져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그 태극기 부대 같은 것도 생겨서 거리에서 극우 주장을 하고만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게 일본에서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상당히 유착 관계가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왜 이런 사람들한테 활동비까지 주면서 일을 시킨 걸까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큰 문제였죠. 사실. 그래서 국정원 출신 분들 중 아까 나온 그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룹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한 또 라인이 옛날부터 있었고 일본 극우하고 통하는 라인이 그럼 밀정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네요.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부분은 아직은 더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시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오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뭐 자료나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으시고 연구자로서 모으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때다. 지금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꼭 모셔서 교수님께 누군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수님 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자민당 회의에서 일본의 한 중진 중의원이 한국의 친일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타협하기가 쉬워졌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아사히 신문 보도로 나왔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이분이 지금 안보실장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나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사과 수십
차례 했는데 피곤하다 이런 류의 또 얘기를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일본에서는요 그러한 그 진일 총권이라는 이야기는 가끔 나왔습니다. 네. 사도관산이 이제 등재하기 이전에는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이번에는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일본 정부 고관이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네? 이게 그 지지톤신의 예. 5월 10일에 보도 내용입니다. 5월 10일이요. 예, 예. 그때 일본 정부도 이번에는 한국이 여러 면에서 반대하니까 어렵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예. 사도관산도 등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이것을 일본 정부 고관이 말했다. 예. 이게 지지톤신의 일본 지지톤신의 예, 예. 뉴스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5월 10일. 저는 그런 것은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된 거 아닙니까? 도와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간제징용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네. 이번에는 그남도 때 썼던 네. 그러니까 이를 강요당했다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 공식 문서에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퇴보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남도 이후에 일본의 약속을 일본은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켜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 예,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키면 사도관산 생각하겠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것은 다 눈 감아주고 사도관산도 뭐 아이카와라는 이상한 그 아주 네. 조그만 예, 박물관에 현토박물관에. 그렇죠. 현토 박물관에 그것도 뭐 뭔가 한 곳에 그냥 귀퉁이. 예. 그 조그맣게 뭔가 그 예. 사진이나 뭔가 예. 저 기념품 같이 아니 있는 도시락 거만 나무 도시락 하는데 너무 새 거예요. 나무 도시락이 너무 새 거고 그러니까. 그때 썼다고 하는데 그게- 이번에도 일본은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키지 않아도 한국 아무것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왜 그런 거예요? 왜? 예. 왜 말을 안 이상하죠? 합니까? 네, 너무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일본을 다 무차별적으로 싫어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예. 일본의 음식도 사랑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문화도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과 경제 협력해야 됩니다. 이웃 나라기 그렇죠. 때문에 얼마나 네네. 많은 무역도 해야 되고 다만 지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으니 전범 기업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 그때 일 시키고 돈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혹행위 했잖아요. 그 증언하시는 생존자들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깨끗하게 해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걸 지금 안 하고 그런 사실 없다 그러고 사실상 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폄훼하면서 강제징용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역사 왜곡을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다. 이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더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일제 간점기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일제 간점기는 그 노예 상태였다라는 것은 우리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원래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루즈벨트이고 처칠이고 잔제스입니다. 네. 카이로 선언에 예. 나와 있는 말입니다. 어허. 이것을 우리는 계속 강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제 간점기에 있는 한국이라는 내용,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에 한국 특별 조항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해방시켜서 독립시킨다.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적당한 시기에라는 데만 집중했어요. 한국에서는. 네. 그게 언제냐? 네. 그러니까 찬딱이냐 반딱이냐라는 네. 논쟁으로 간 거죠. 그러나 앞에 있는 수식어, 네. 한국에 대한 수식어는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국입니다. 네. 그거는
일제강점기가 노예였다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불법이고 무효이고 그 위안부들도 손노예였고 네. 간제징용 이것은 그 포스트 레이버 네. 이 용어는 노예노동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연합국입니다. 네네네. 이것을 그 일본에서 그 포츠담 선언에서 다 카이로 선언을 흡수하여서 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모두 수용하여서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네. 법적 상황에서 일제강점기는 무효이자 불법이자 한국을 노예시킨 그러한 기간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 그것을 합법이다. 당신은 일본인들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네. 이런 것을 갖다가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국 사람 전체가 알아야 되는 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사람 전체가 알고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이거 안 된다. 독도를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공동관리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냐. 우리가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왜 그런 방식으로 일본하고 같이 독도를 나눠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 국민이 이거는 반발하고 가만히 넘길 수가 없다. 지금 뭐 댓글창에도 야, 마음이 급하다, 답답하다, 독도를 세상에 넘겨주려고? 근데 지난 방송에서 교수님께서 출연하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때, 그 다음에 강제 동원과 관련한 그 배상 판결은 윤석열 정부에서 남은 건 독도다. 예, 독도만 해결되면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네네. 예. 극우 정치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온 거죠. 사실 제3자 변제로 일단 예. 간제 동원 문제도 끝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 문제, 큰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으로서 독도만 남았다. 네. 그러니까 기시다로서는 역사에 남는 일본 총리로서는 독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 일본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예. 오는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이번에 오겠다고 저는 하는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독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시다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도에 만약에 이제 공동관리라는 뭐 표현을 뭐 어떻게 바꾸든 네네. 내용상으로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물론 이제 미국을 끼겠죠. 네네. 미국을 끼워서 한미일 공동협력 네네네. 한미일이 한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질문도 들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참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이 그 예. 앞에 나서서 그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미국을 내세웁니다. 예, 그러면 한국 쪽에서 네.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본 쪽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네. 교수님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너무 답답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한계선에 있는 거예요, 한국은. 한계선. 한계선입니다. 예.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뭔가 이상하게 된다면 저는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러한 느낌까지 있습니다. 큰일이- 여러 면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위기의 징후는 만약에 여기에서 최소한의 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먼저 한국 국민들의 저항이 더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친일 매군노들이 더 수위 높은 그 방법으로 그러한 그 저항하는 한국 국민을 오히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넣고 그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막 이러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일제 간점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네. 고종을 퇴위시키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이 현재판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전산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야권이나 야권의 지도자들을 뭐 반국가 세력 그리고 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뭐 야당의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네네네. 뭐 조국 대표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뭐 만약에 보내고 그리고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엄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 다음 주 국방위에서 뭔가 중대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진짜
진짜 이거 그 내란 사태까지 예. 가고 오히려 내란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예. 빨갱이로 보이는 사람들은 옛날에 5.18이나 네. 4.3 사건처럼 예. 제거해 나가는 예. 그런 것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그 사실 그 보수 친일 정권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지금 대단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이승만식 발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는 되풀이된다. 잘못하면. 예. 네. 근데 지금 국민의 민도가 저희 대한민국 시민의 민도가 과거 이승만 시절 혹은 그 이전 시절하고는 상당히 많이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때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런 무도한 발상을 하면서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 생각하는 분들은 예. 아직 옛날에 예. 이승만이나 전두환 시절에 머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은 전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런 이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판을 하는 순간 국민들한테 쫓겨날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근데 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이브하게 야권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진행이 됐을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네. 살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절이 왜 이렇게 무서워지는 겁니까, 시민 여러분? 예. 지금 저희가 AI 시대에 정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더 좋은 미래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시계를 1905년으로 1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정말 너무 배후에 일본 극우가 있기 때문에 뉴라이트 극우는 뉴라이트의 배후는 일본 극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 일본의 그 일제 간점기가 그 가람들을 보려던 영광의 시절이죠. 한국을 발판 삼아서 네. 대륙으로 진출하고 하고 예. 그때를 일본 극우는 가장 번영했던 일본 역사상에 빛나는 시절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아주 이상한 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예. 일본 극우가 지금도 존재하고 예. 굉장한 그 마크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